네, 안녕하십니까. 김종길의 성탄제와 한용운의 수의 비밀이라고 하는 두 개 작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5번의 보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를 보니까 성탄제라고 하는 시가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줬습니다. 3대로 이어지는 따뜻한 가족의 3대니까 이런 관계겠죠. 뭐 아버지라고 하면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이렇게 되는 이 관계로 이어지는 따뜻한 가족애가 이 시의 주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경험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현대인에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인간애로 확장이 되면서 공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를 읽어야 하는 방향성을 제공해주고 있는 대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제로 보니까 넘어가 보니까 먼저 제목부터 좀 잡아볼게요. 네, 성탄제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는 거죠. 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배경은요, 우리 현대시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런 속성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로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인간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어떤 구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기뻐하는 건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하고 긍정적인 정서 이면에 깔려있는 한 가지 역설적인 요소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희생입니다. 네, 이 사랑은요, 희생이 없으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희생이 있어야만 이 사랑이 완성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어야만 그 인류에 대한 구원과 그 사랑이 실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소재의 상징성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속성을 그대로 차용하고 변용함으로써 현대 시인들, 작가들이 자신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크리스마스의 이런 속성들을 활용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잡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로 넘어가 보면요, 먼저 어떤 장면이 묘사되고 있죠. 첫 번째로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채 대비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방이 아주 어둡습니다.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빨간 이런 것들 우리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1년에서는 시적 허용과 그 다음에 색채 대비 이 정도 잡아줄 수 있겠고, 그리고 어떤 방 안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펴있는 그런 장면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상상해가면서 읽어주면 시를 감상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네, 과거형 선어말 어미 엇을 통해서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고 묘사하는 대목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하고 연결해서 읽어보았을 때 바로 이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이 바로 어린 시절의 화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었죠.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네, 아버지는 눈 속을 헤치면서 그 약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즉, 이 약은 바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세 글자로 부성애라고 하죠.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이 눈 속은 바로 아버지가 헤쳐나가야만 했던 어떤 위기, 역경, 고난, 이 정도의 의미겠죠. 추운 겨울날 이 눈 속을 헤치며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 약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은 다름 아닌 양약이 아닙니다. 양약이 뭐예요? 서양식 약을 양약이라고 하죠. 타이레놀 이런 거, 진통제, 항생제, 그런 게 아니고요. 붉은 산수유 열매를 따왔습니다. 겨울철에 이런 붉은 산수유 열매 따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이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이 산수유 열매를 따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고 있으니까 영탄법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눈과 붉은 열매도 색채 대비가 일어나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아버지의 옷자락은 당연히 서늘었겠죠. 추운 그 겨울을 그 눈 속을 헤치며 돌아왔기 때문에 옷자락이 아주 서늘할 것입니다. 열로 상기한 볼을, 뭔가 감기에 걸렸었나 봅니다.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자, 먼저 나라고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표면상에 등장하고 있는 대목이었고,
그 다음에 서늘한 옷자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촉각적 심상이라고 하죠. 네, 아버지의 옷자락의 그 촉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로상기한부를 말없이 부비는 이 행위는 또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 보이고 있는 어떤 투정, 그 다음에 뭔가 애교 부리는 요 정도의 장면으로 우리가 읽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네, 방 안에 있잖아요. 방 안에서 이제 할머니, 아버지, 아들이 다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 뒷문을 눈이 다다다다닥 치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창호지로 문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눈이 치는 소리가 더 잘 들렸겠죠.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네, 역시 과거 회상을 하면서 왠지 그날 12월 25일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바로 여기에서 성탄제라고 하는 이 제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시를 읽기 전에 우리가 성탄제의 속성과 느낌 잡았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엮어서 연결해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 성탄제는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헌신, 그 다음에 희생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었던 인류에 대한 사랑하고 연결되는 지점인 거죠.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네, 여기에서 갑자기 시간이 확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고요. 네, 요 대목까지가 바로 과거 회상을 하는 장면이었다면 여기부터는 이제 시제가 현재로 돌아오는 대목입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네, 지금 화자가 살고 있는 공간은 도시고요. 이제 성탄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2월 한 20일, 21일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어떤 도시예요?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이 없는 도시입니다. 즉, 이 옛것은 사랑, 정성, 헌신 이 정도의 의미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각박하고 사랑이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반가운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네, 바로 이게 뭡니까? 바로 이 눈이죠. 네, 그래서 이 눈이 바로 과거 회상과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살 정도 먹은 지금 화자가 도시에서 눈 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맞아, 그 30년 전에, 한 25년 전에 나도 그 눈 내리던 성탄제 날 아버지가 따온 붉은 산수유 열매를 먹었었는데 점점점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시였습니다. 자, 서럽다라고 정서와 감정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러움이라는 감정을 여러분들이 잘 입력하고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 시 전반에 깔려있는 정서가 바로 서러움입니다. 왜 서러울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 기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냥 행복하고. 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이제 더 이상 도시에는 그 옛것을 찾아볼 길이 없기 때문에 서러운 거겠죠.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네, 다시 한번 그 아버지에게 부비부비 했던 그 촉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 속에 따오셨던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바로 아버지가 따오셨던 그 열매를 과거에 먹었고 그 과거에 먹었던 열매가 내 혈액 속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의문형 종결어미를 통해 주제와 정서를 제시하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3번의 1번 선지입니다. 가는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네, 수미상관 아니죠. 1년과 마지막 년이 아예 다릅니다. 가는 동일한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네, 가에서는 뭐뭐 얻다, 뭐뭐 얻다, 뭐뭐 얻다 이렇게 과거형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3번 가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가에는 역설적 표현이 등장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가에는 역설적 표현이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가는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네, 가의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적은 없었고요. 색채 대비는 시각적 이미지죠. 그 다음에 서늘한 옷자락은 촉각적 이미지였습니다. 가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맞습니다. 네, 시간의 흐름이 있었고요.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 이제 시 문제를 풀 때 태도라는 말이 나오면요. 조금 더 쉽게 정서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이해해 주시면 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에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어린 시절의 나와 그 다음에
어른이 된 나 사이에 뭔가 태도나 정서가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시였기 때문에 뭔가 화자의 태도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 긍정에서 부정, 부정에서 긍정, 이런 식으로 명시적인 어떤 변화가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X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문제를 풀 때에는 이 5번 선지를 그래도 쉽게 제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나 부분에서 시간의 흐름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나에서도 역시 태도 변화와 정서 변화가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그 부분과 함께 연결해서 5번 선지를 제거하는 것 자체는 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가에서도 시간의 흐름은 맞지만 화자의 태도 변화가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4번 문제 기억을 보면 방 안,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니은은 이제 나에 있는 대목이었네요. 그럼 기억만 한번 봅시다. 화자가 자아를 성찰하는 공간이다. 방 안에서 화자가 그 어린 시절에 자기를 성찰하고 있나요? 아니죠.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가 단절된 공간이다. 아니죠. 아버지는 열심히 눈을 헤치며 그 붉은 산수 열매를 따오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볼을 부비며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절돼 있지 않죠. 기억은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공간이다. 글쎄요, 얘는 좀 애매하죠. 이걸 이제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선생님은 사실 X에 가까운 세모 정도로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어린 화자를 돌보고 있는 모습은 시인의 성장 배경과 관련이 있겠군. 네, 바로 어머니의 부재라고 하는 시인의 성장 배경이 보기에 나왔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할머니가 돌볼 수밖에 없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출할 수 있고요. 눈속을 헤치고 약을 구해온 아버지의 사랑은 삭막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애로 확장될 수 있겠군. 네, 삭막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애, 바로 이게 현대인의 메마른 삶이죠. 그게 인간애로 확장된다고 했으니까 네, 맞죠.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은 화자에게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군. 네, 맞습니다. 과거회상의 매개체가 바로 눈이었습니다. 서늘한 옷자락은 화자가 경험하는 현대인의 메마른 삶, 네, 서늘한 옷자락이 메마른 삶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서늘한 옷자락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아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눈을 헤치며 그 찬 겨울에 길바닥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겠죠. 내 혈액 속에 녹아흐르는 산수유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가족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그렇죠. 알날이 아직도 남아있는 까닭일까? 25년 전에 먹었던 그 산수유 열매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에 이어져 오는 가족애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의 비밀입니다. 한자를 알면 좋겠지만 대부분 모를 겁니다. 이때 수는 숫자일 때 수가 아니죠. 예, 수를 놓다, 십자수 할 때 그 수입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하는데 그 바느질에 어떤 비밀이 있어 하고 있는 시였죠. 자, 1년을 보면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네, 화자가 표면상에 등장했고요. 시적 대상도 등장을 했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네, 열거가 되어 있죠. 다 지었습니다. 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네, 요 작은 주머니만 빼고 다 지었대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대비대조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네, 작은 주머니만 왜 안 지었지? 왜 못 지었지? 요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비밀이요? 바로 이런 비밀이죠. 다른 사람들이 주머니를 수놓지 못한 이유는 아마 화자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마감을 못하고 마무리를 못하는 걸 거야 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여기네. 착각하지만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사실은 일부러 짓다 놓아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주머니를 마감하지 않고 심의도포 자리옷은 다 지어놓고 막상 마지막 우리 활용점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지막 하나의 작은 것만 완성하고 있지 않을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술을 놓으면 나의 마음은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네, 바로 아프고 쓰릴 때 그 주머니에 술을 놓다 보면 맑은 노래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술을 놓는 행위는요, 화자에게 있어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네, 이 보물은 바로 임이겠죠. 임이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내 옆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마다 일부러 수놓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마지막에 그 주머니 하나를 달지 않고 의도적으로 완성을 지연시키고 있는 그 비밀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네, 짓고 싶어서가 무슨 의미겠어요? 이미 돌아온다면 그때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옷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서 역설적 표현, 역설법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역설적 표현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모순 속에 진리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우선 말은 안 됩니다. 그죠?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어떤 진리가 숨어 있습니까? 바로 옷의 완성을 지연시킴으로써 임가의 재회를 기약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과 정서가 부각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 이렇게 경어체 사용하고 있는 거 아마 읽어냈을 겁니다. 이렇게 경어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여성적 어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좀 알아두면 편합니다. 경어체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화자가 여성의 성별로 세팅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이후에 어떤 전통과 역사와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도 마찬가지죠. 화자가요, 여성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한용운 씨는 아시다시피 스님, 남자 스님이죠. 근데 일부러 그 임에 대한 기다림과 간절한 그 마음을 강조하고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일부러 이렇게 여성으로 화자를 설정한 다음에 경어체를 사용해서 조금 더 그 임을 기다리는 마음과 화자의 정성스럽고 간곡한 마음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자, 나의 마음은 실을 따라서 구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물리적이지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바로 이게 추상적 대상, 그 다음에 관념적 대상입니다. 근데 그게 마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디 구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추상적 대상, 관념적 대상의 구체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임에 대한 기다림과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옷을 만드는 과정으로, 실을 따라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으로 빗대어서 구체화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43번에 2번. 나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나에는 종결 표현, 동일한 종결 표현이 나왔으면 안 되는데, 네, 동일한 종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죠. 바로 습니다, 습니다, 입니다, 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종결 표현이 반복되었었기 때문에 요 달리라는 부분이 틀렸고요. 그렇죠. 나에는 역설적 표현이 나왔고요. 그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 바로 기다림이죠. 간절한 마음이죠. 그것이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네, 역시 나에서는요, 후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적은 없었고요. 시각적 이미지가 많이 사용됐었죠. 나에서도 시간의 흐름이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거나 아침에서 밤으로 넘어오거나 그런 적 없었고요. 그 다음에 화자의 태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자, 44번에 니은을 보니까 이 세상, 네, 이 세상에는 아직 보물이 없다. 그럼 이 세상은 화자가 살고 있는 공간이고 또 이미 부재하는 공간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초월적인 공간이다. 말도 안 되죠. 꿈입니까? 아니면 신선세계로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니은은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공간이다. 너무 틀렸죠? 자, 45번은 네, 아까 풀었던 문제네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